안녕하세요. 자, 우리 관광 소비자 행동론 오늘 또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들 동기, 욕구하고 동기 차이는 또 뭘까요? 궁금하죠? 오늘 다루는 주제가 이런 동기, 욕구와 관련된 관광 행동, 관광 상품 소비하는 관광객들의 행동을 갖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다니다 보면 저도 참 가끔은 제가 이제 50세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뭐였냐면은 뭐 하나 진짜 점심값보다는 이 커피값이 오히려 더 비싼 아주 비싼 커피값을 먹는 이런 거 보면 가끔씩은 이해를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점심 식사 후 참 비싼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피는 점심 식사 후 마시는 커피인데 이런 행동들, 점심값을 아껴서 오히려 값비싼 커피를 마시는 외식 소비자들의 행동은 과연 왜 그런지 좀 정말 좀 저기 하시는 처음에는 정말 스타벅스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별다방, 콩다방 같은 커피들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 불과 얼마 전까지 이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커피값보다는 오히려 점심값이 더 쌌던 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는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점심값을 아껴서 값비싼 커피를 마시는 외식 소비자들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것이 하는 행동들이 또한 이렇게 비싼 명품들을 갖다가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은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어찌됐건 어떤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관광은 일탈성을 추구하는 것일까? 일탈성을 추구하는 이 관광의 행동, 여행을 떠나는 그런 행동들은 왜 그럴까? 그렇죠.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갖다가 여행하고 싶어하는 저 바다 심해 혹은 우주 여행 이런 것들을 하는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 뭐죠? 동기에 관련된 질문들이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동기에 관련된 무슨 동기에서 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니?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렇죠? 동기에 관련된 건데 이번 시간에 이런 동기에 관련된 이렇게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금까지는 어떤 태도나 학습이라든가 이런 지각이라든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어떤 태도, 대상자에 대해서 태도를 갖다가 형성하거나 변화시키죠. 그래서 대상자한테 좋은 호감이 생기면 뭐래요? 우리가 행동을 갖다 유발을 하는, 그렇죠? 이런 행동 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어떤 태도나 신념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신념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념, 주관적 지식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태도는 또한 행동의 의도를 변화시켜서 행동에 이르게 되는 이런 걸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중간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행동들이 취한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행동이 유발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행동의 유발의 어떤 직접적인 동기는 과연 뭐냐?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충족된 욕구로 야기된 텐션, 긴장감이죠. 충족되지 못한 그런 것들은 긴장감에서 이런 긴장을 갖다 해소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하죠. 이런 긴장 해소를 위한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 유발하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동기죠. 즉 결국에는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뭐냐? 미충족된 욕구로 인한 긴장이라는 거죠. 이런 긴장이 바로 어떤 행동 유발의 직접적인 동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동기를 우리가 이번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향 요인이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다룰 시간은 이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동기를 다루게 돼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어떤 동기 어떤 개념, 특징, 어떤 동기의 종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서 일반적인 소비 동기는 과연 뭐고, 그런데 또한 관광의 동기는 과연 뭔가 그런 차이점도 좀 보면서 동기에 관련된 이론들, 그때 과정에 관련된 그런 이론들을 갖다가 특징들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메슬로우라든가 알데르버라든가 허츠베르크라든가 맥클랜드라든가 이런 성취 이론, ARG 이론 이런 또 이론들 소위에서 동기와 관련된 이론들 좀 살펴보면서 또 다른 동기가 또 이 동기는 어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동기가 또 단순히 하나만 있는 동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기가 동시에 나온다. 여러 가지 있는 동기가 동시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동기가 두 개니까 뭐가 느낀다? 동기끼리 갈등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갈등에 따른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는지, 거기에 따른 또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왜 관광을 할까요? 우리는 왜 관광을 할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탈일상성 추구한 어떤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자라는 거죠. 또한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어떤 무의식적인, 인지하기 좀 힘든, 인지하기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용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잠재적으로 관광객이다라고. 누구나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잠재적인 관광 상품을 소비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탈일당성이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 자, 그럼 동기 어떤 개념을 한번 풀어봅시다. 동기 개념. 이 동기라는 것이 이 방금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그 관광에 그 왜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탈일상적인 추구화가 되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무의식적인, 우리가 인지하기 힘든 이런 무의식적인 욕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이다, 모든 관광이 다 잠재적이다라고 어떤 잠재적인 소비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참 이 동기를 우리가 밝혀낸다, 혹은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건 상당히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동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또 파헤쳐 본다면, 첫째, 이 동기는 어원인 그 라틴어 모베레에서 왔어요. 모베레. 이 모베레의 뜻은 뭐냐? 움직이게 한다, 행동하게 한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어떤 능동적인 거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모베레에서 유기를 했다. 즉 그러니까 뭐예요? 동기는 뭐죠? 딱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하더라도 답이 나오죠. 개인의 행동을, 소비 행동이겠죠. 어떤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에 뭐에 대해서 움직여? 무엇을 위해서? 진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해놓은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또한 작동시키는 내적 자극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란 뭐냐? 개인의 행동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내적 자극이다, 어떤 성향이다. 이렇게 해서 정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는 이렇게 해서 모티브라는 영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모티베이션이라고도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건 또 우리나라로 번역하는 가 비슷비슷한 동기거든요. 사실 이 책자에서 보게 되면 동기나 동기 유발,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 혹은 동기 유발이라고 굳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 거의 혼용, 큰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잠깐이나마 우리가 구별하고 넘어가자면, 동기 모티브는 방금 얘기했듯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내적 작은 성향,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게 뭐야? 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동기 유발은 뭐예요? 이 동기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액티베이션 된 거죠. 활성화가 돼가지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과정이에요. 즉 그건 뭐야? 이건 동적인 거죠. 과정이잖아. 동기는 성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것, 그래서 의미에 좀 가깝다. 동기 유발은 동적인 의미다.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티브나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나 동기 유발 혹은 동기 부여라고 하는 말들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죠.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다 보니 이 책자에서는 이 시간에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모티브나 모티베이션을 큰 구별 없이 그냥 혼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동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어떤 동기가 발생하는 이유, 우리 욕구라는 말이 있죠. 동기하고 욕구가라는 말이 있어요. 동기나 욕구는 또 사실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생활하면서는 거의 유사하게 사용한다.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단 욕구는 동기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원천이 뭐다? 욕구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다. 그러나 일단 거의 비슷하다,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게 사용하고 있다. 거의 같은 의미를 사용한다. 자, 그런데 이런 동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이 욕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욕구는 왜 발생하죠? 욕구가 발생하는 이유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충족을 시켜줘야 돼. 즉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 상태와 현재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실제 상태와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 어떤 바람직한 상태죠.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 갈증을 지금 상당히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지금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뭐예요?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죠. 물 한 컵을 좀 마시고 싶은 거죠. 갈증을 느끼는 이 상태가 난 싫기 때문에 요거 맛이 요걸 갖다 우리는 그걸 갭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욕구예요. 갭. 그러니까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가 있는 이런 갭, 이 어떤 불일치, 불균형이라고 불릴 수 있거든요. 이런 갭을 갖다가 우리는 욕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욕구다. 응? 이런 욕구들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 동기와 욕구는 그 불균형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데 거의 동기와 욕구는 뭐다? 혼용돼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혼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정도에서 인용을 하시면 되고, 욕구는 동기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동기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동기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발현되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에너지, 성향 이런 거죠. 요게 이제 모티브와 모티베이션이 합쳐져서 된 거죠. 이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지속적입니다. 왜?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죠. 내가 갈증을 느끼니까 목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싶게 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동기 특징 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동기는 이제 정리를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행동을 뭐한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액티베이션 시키는 겁니다. 행동을 활성화시킨다. 이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뭐다? 동기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행동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꼈어요. 갈증을 느껴서 욕구가 생겼어. 뭔가 불확실하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죠. 갈증을 내가 저기 운동을 하거나 뭐 등산을 하고 왔으면 갈증을 살짝 느낀단 말이죠. 이걸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내가 물을 마시거나 콜라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미네랄 드링크를 마시거나 이러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행동을 가겠죠. 그 동기가 그거라는 거죠. 물을 마실 사람은 생수를 사러 갈 것이고, 그렇죠. 콜라를 마실 사람은 콜라를 사러 갈 거예요. 그게 방향이에요. 물을 선택할 건지, 물을 쫓아가는지, 맥주를 쫓아가는지, 그것이 이제 행동의 방향을 설정한다. 동기는. 동기란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내가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물을 마실지 콜라를 마실지 맥주를 마실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 목표 욕구를 충족할 때까지는 꾸준히 유지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동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란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행동의 방향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행동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니까 수단이에요. 내가 갈증을 해소해결하는 어떤 수단을 내가 설정을 한다는 거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동기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념이 잡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 동기는 뭐냐? 관광 동기는 말 그대로 관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우리는 관광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광 동기는 뭐냐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자극이 있겠죠. 정말 자극이 있겠죠. 정말 내가 지금 일상을 갖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고 그냥 폭발할 것 같은 내 감정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서 떠나고 싶은 이 일상을 출발하고 싶은 이게 자극이에요. 자극. 그렇죠. 그래서 관광 행동을 일으키는 또한 추동력, 그 힘. 여기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것도 일명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추동력. 그래서 이런 자극과 추동력을 합쳐놓은 것이 이제 관광의 동기다. 그래서 관광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우리는 관광 동기다. 그래서 이런 관광의 동기는 구성 요소가 필요하겠죠. 구성 요소가 어떤 전제 조건이다. 동기가 발생되는 전제 조건이 이제 있겠죠. 그걸 갖다가 하게 되면 첫째가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전제 조건이 없겠습니까? 내가 관광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충족을 시키면은 관광 동기는 사라지지만은 충족되지 않은 미충족된 욕구가 첫 번째, 즉 나의 불균형 상태가 필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 관광 동기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젠 일상을 탈출해야죠. 탈출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이제. 일상을 탈출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관광을 이제 가기로 한 거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광을 떠나기로 합니다. 관광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야?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관광을 하는 방법. 관광하는 방법도 되게 많을 거 아닙니다. 여행을 떠날지, 어떤 여행 일정에 어떤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꼭 관광에 어떤 레저 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집에 있는 그냥 머무는 정말 힐링 이런 개념, 방콕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관광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취하는 어떤 방법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는 동기죠. 이제는 어떤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동기, 어떤 문화적인 동기, 이런 동기까지가 있어야지만 관광 동기의 구성 요소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 그 다음에 관광이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그 다음에 그 관광을 하려는 어떤 방법들. 그런데 관광하려는 그 상황에 어떤 사회 문화적이건 어떤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동기까지 있어야지만 관광 동기의 구성 요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때 우리 이제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관광에 도움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여러분들 할 때 일단 그 욕구, 필요, 동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구별을 좀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동기는 방향을 설정한다 이런다 그랬을 때 과연 정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라면 욕구나 어떤 필요, 어떤 동기, 요 말을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번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을 짓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의미를 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이해가 좀 더 편할 겁니다. 동기에 대해서. 자, 일단 욕구는 뭐예요? 불균형한 상태죠. 충족되지 않는 어떤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욕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관광하고 싶은데, 탈일상을 하고 싶은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불균형 상태, 이렇게 미충족된 욕구다. 그래서 실제 상태와 어떤 바람직한 상태, 실제 상태와 이제 바람직한 상태가 갭이 생겼어요. 불균형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갖다 인식을 하게 되죠. 아, 내가 관광을 떠나야겠다, 관광을 해야겠다, 여행을 가자 라고 문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항상 모든 일이든지 저항 요인이 있거든요. 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관광을 저해하는 요인들 이겠죠. 시간, 어떤 돈, 어떤 경제적인 거죠.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직장에서 휴가를 못 낸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나 테러가 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이 어떤 제약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제약 요인들보다 중요성이 더 크다, 난 정말 떠나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가치가 더 크다, 그러면 뭐 한다? 우리는 구매 의사 결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떠나기로 결정한 거야. 그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 가치가. 제약 요인들보다는. 그럼 우리는 구매 의사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대안을 평가들을 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그런 대안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걸 다 정보를 다 수집해 가지고 다 평가를 내리고 구매를 하게 되고 여행을 떠난다라는 사실이죠. 이 상태가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욕구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여튼 욕구는 뭐다?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어떤 불규정한 상태, 일치되지 않은, 불일치된 상태, 그것이 우리는 욕구다라고 우리가 그걸 알고 넘어가는데, 요때 이 욕구를 인식을 해요. 욕구를 딱 인식했습니다. 목표는 뭐야? 예를 들자면 욕구, 갈증을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갈증을 인식해서 그러면 갈증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그게 이제 갈증을 해결하는 게 뭐야? 행동이잖아. 행동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족을 나한테 줄 거니까.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필요, 어떤 열망의 수단이 필요한 거죠. 욕구에 대해서. 욕구를 해결해, 욕구를 인식하게 되니까 어떤 방법, 수단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갈증을 해소시키는 행동을 하기로 했으니 그 방법, 수단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필요다. 이것이 필요라는 거죠. 그리고선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문화적 이런 심리적인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목표까지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욕구하고 필요는 뭐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구별은 확실하게. 욕구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갭, 불균형, 불일치,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수단이에요. 수단. 그 수단에 대한 열망의 형태가 뭐다? 필요다. 필요. 원츠. 영어로는 원츠. 욕구는 니즈예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욕구는 니즈란 말이야. 근데 필요는 뭐다? 원츠다. 이 원츠가 뭐야? 방향을 설정한 거죠. 방향을. 그 동기의 방향을 설정해 준 거죠. 이 원츠, 필요가. 그렇죠. 콜라를 마실지, 미네랄 음료를 마실지, 아이스 커피를 마실지, 생수를 마실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필요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 이 방향에 설정하는 이 필요는, 구체적인 수단을 설정하는 이 필요는 뭐다? 개인적인 특성,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콜라 마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탄산음 그러니까 어떤 미네랄 음료 어떤 사람은 아이스 커피 뭐 이렇게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뜨거운 여름에도 아니야 한여름에도 뜨거운 여름이겠죠. 뜨거운 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시지만 그건 제 상황이니까 저의 특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욕구와 필요의 이제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두셨을 거야. 욕구는 실제와 바람직한 상태, 어떤 개, 불일치 그런 불균형 상태. 그러나 필요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의 또 다른 것들은 뭐냐? 인식의 유무 차이로 발견이 돼요. 욕구는 항상 느끼죠. 항상 느끼는데 욕구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욕구 인식을 하게 되면 필요를 찾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욕구와 필요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인식을 못하면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면 욕구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인식을 하게 되면 필요까지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또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욕구와 필요는 그렇다는데 이런 욕구나 필요는 뭐예요? 결국은 이건 다 동기를 갖다가 동기의 매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통해서 행동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동기다. 그래서 욕구가 있게 되고 욕구는 어떤 구체적인 수단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또 동기로 행동으로서 그 수단을 통해서 결국엔 동기로 행동으로 목표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동기를 통해서 행동이 가게 된다. 동기를 유발. 그러니까는 이제 행동을 유발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동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유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기 형성 과정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죠. 욕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았고 욕구를 인식을 하게 되면 욕구를 인식하게 되면 이제 필요, 구체적인 수단,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동기를 통해서 우리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고 보시게 된다라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간단하게 뭐 동기가 있어야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지만 욕구가 필요하고 욕구가 필요가 동기가 이제 행동으로 있게 된다라고 보죠. 이럴 때 마케터들은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요. 마케터들은 그 필요를 선택할 때 방향을 설정할 때 요때 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마케팅인 거죠. 요때를 딱 알고선 욕구를 인식하고 당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게 뭐다? 콜라다, 포칼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터들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증을 관련된 음료들이 되게 보면 운동 전후에 어떤 등산전 이런 식으로 여행할 때 그때 그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액체를 갖다가 그때는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요 바로 욕구에서 필요로 넘어가는 그 인식의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 줘야 된다. 이때 이제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수단의 열망인 필요에 의해서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마케터가 또 언제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런 식으로 동기 형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기가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이 동기는 또한 재밌게 이 동기의 특성을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가 있냐면 동기는 뭐 한다? 이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것들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태도도 그렇죠.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 뭐가 안 된다? 관찰이 불가능하다. 이게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걸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뭐 해부에서 본다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찰이 불가능하다. 관찰이 불가능하고 다만 행동의 관찰을 통해서 어려운 추정 정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고 행동의 관찰을 통해서 한다. 방금 제가 이미지를 하나 끌어올려놨죠. 이 이미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세 명의 아가씨가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마 우동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이 사람들의 확실한 동기를 모르겠어요. 이 식당에 온 동기가 뭘까? 분명히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동기는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맨 왼쪽에 있는 아가씨는 맨 중간에 있는 아가씨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아가씨는 과연 어떤 식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배가 고파서 먹으러 왔을 거고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식당에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소위 얘기해서 뭐 시간을 때리기 위해서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행동의 관찰을 통해서 추정은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관찰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동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복수의 동기.
동기 자체는 또 복수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수의 동기는 또 갈등을 유발을 하게 돼요. 갈등을 유발하게 돼요. 우리가 식당 중국집에 갑니다. 그럼 저는 항상 갈등을 느껴요. 짬뽕을 먹고 짜장을 먹고 짬뽕을 먹고 짜장을 먹고 그러다가 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아주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 음식이 있죠. 이 짬짜면 그 갈등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자, 어찌됐건 제가 잠깐 저기 한 얘기고 이 동기는 하나만 나타나지 않는다. 꼭 복수로 나타난다. 여러 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가 되고 이런 것이 또한 그 직장인들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되죠. 우리가 연말 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죠. 막 피로가 지치고 맨날 회식을 해야 되고 사람도 접대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죠. 그렇다고 또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요거를 갖다가 해소시키는 레저 활동이 나온 게 또 뭐였어요? 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젠틀맨 클럽. 뭐냐? 스파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스파들은 젠틀맨 어떤 스파들은 뭐냐면 스칼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한쪽에서는 와인바나 이런 그 바를 운영을 하면서 스파도 하게 되는. 그래서 미팅도 갖고 비즈니스도 하면서 스파에서 피로도 풀게 해주는. 즉 뭐냐면은 연말 연초 정말 심신이 피로하니까 정말 쉬고 싶은 욕구도 생겼죠. 쉬고 싶은 동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정말 쉬고 싶다. 그러나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된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또 속해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계층에 의해서 정말 하기 싫지만 사람들 또 만나야 되는 그 모임에 어울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해결해주는 이런 레저 활동 공간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파에서 와인도 한잔하고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의 목적을 달성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뭐냐?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들이 된다. 다음에 이제 동기 특성으로 세 번째 특성이 있다. 방향을 설정한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구라는 것이 생기고 인식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열망의 형태가 필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다? 방향을 설정해 준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증을 느꼈을 때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를 갖다 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동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동기는 또한 뭐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어떤 상황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의 어떤 생리적이고 외향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한 개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도 동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기들은 동기의 특성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가는 여행, 신혼부부는 우리가 그래서 마케터들이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겠죠. 신혼부부도 신혼부부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여행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여행은 뭐예요? 특징이 일반적인 여행을 가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동창 모임에 가는 사람들,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키워드가 뭐냐면 가성비거든. 실용비, 가능한 저렴하게, 즐겁게 이런 식이 되지만 신혼여행은 가격이 넘버원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어떤 환상, 둘만의 시간에 어떤 정말 영원히 지구상에서 딱 한 번의 어떤 기회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메모리, 추억, 경험을 갖다 쌓을 수 있는 어떤 환상을 갖다 집어넣어주는 이런 마케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개인별로 상황별로 항상 이 동기는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기는 방금 얘기했듯이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다음에 복수의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 동시에 발생이 되고 이 동기는 또한 세 번째로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들 차이가 있다. 그 동기,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이 동기는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동기 특성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생리적인 동기가 있겠고. 그렇죠?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갈증을 느낀다, 배가 고프다 이런 것은 다 생리적인 동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인식 동기예요. 지적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호기심의 동기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정말 좋아하는 동기. 호기심이 너무 많아도 참 그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이제는 호기심의 동기도 있고, 또한 감각 추구 동기도 있다. 정말 지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액티비티 감각 추구 동기도 있다. 이 감각 추구 동기가 과연 있는지 한번 실험도 해봤었어요. 어떤 실험, 심리학자들 보시게 되면 이 실험하는 거 보면 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합니다. 감각을 박탈하는 실험을 해서 이게 뭐였냐면 미이라야, 미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 이집트의 미이라처럼 완전히 그냥 헝겊으로
전부 다 그냥 꺼지를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응? 숨만 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갈증을 해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입에다가 무언가 음식물을 넣어줄 수 있죠. 고기만 구멍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 아무런 우리가 오감을 느끼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도 다 감기고 귀도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피부로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미이라 실험이에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현상이 100명을 했더니 24시간을 버틴 놈이 반도 없더라는 거죠. 48시간을 버틴 사람이 한 사람 다 그냥 포기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하루에 $300씩 그 알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감각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아무런 감각을 못 느낀다라면 이건 정말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심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응? 아무리 저기에도 그 돈 앞에 돈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각을 박탈한 것이 무너지는 이런 실험도 해보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동기들이 있다. 인식하는 동기가 있고 또 하나 사회문화적 동기가 있겠죠. 성취 동기가 있고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 성취 동기, 성취 동기가 뭐야? 무언가를 높은 기준을 갖다가 신속하게 도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이거 이제 사회문화적 동기 중에 하나인데 성취 동기하면 이게 대한민국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심리학자가 국어,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국어 책들을 쫙 조사를 했어요. 1960년대 일입니다. 1960년대 전 세계 그 대표적인 나라들을 쫙 조사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어느 한 나라만이 1960년대 어느 한 나라만이 그 소위 얘기해가지고 어떤 도전, 성취, 자신감 이런 이 단어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 국어책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 20년 후에 확 성장해버린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코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어책에 그렇게 해서 그 성취 동기에 관련된 이런 성취에 관련된 단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60년대 때 그 심리학자가 대한민국은 언젠가 크게 될 나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느끼듯이 지금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국력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여러분 못 느끼죠? 저는 느껴요. 왜? 이 80년대 때 제가 그 80년 90년대 넘어서 사회생활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땠냐? 어느 나라인데 다 비자가 필요했어요. 대만도 비자 필요했고 일본도 비자가 필요했고 중국은 당연했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비자가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갔었어요. 응? 중남미 국가들 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다.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도 다 방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자 없이. 그만큼 뭐예요? 대한민국 국가가 국력이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만큼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성취라는 동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취에 대해서 항상 그 도전적이고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인도에서도 그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인도에서도 보니 어느 한 공장이 있는데 어느 한 공장이 그 불량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의 뭐 반 이상이 불량품률이 우리나라 지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불량품률이 한 5% 미만, 3% 미만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저도 인도를 몇 번 가봤지만 정말 게으르거든요, 인도 사람들. 근데 인도의 그 공장에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항상 이 도전적이고 강한 자신과 그 불량품 이런 어떤 성취 동기 에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했더니 웬걸 불량품이 50%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성취 동기를 갖다가 강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도 그런 걸 갖게 된다면 항상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동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자신도 그런 걸 내릴 수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동기 종류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내적 동기냐 외적 동기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동기 종류가 이제 내적 동기는 뭐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도 내 스스로가 안에서 일어난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 행동을 유발해 내가 스스로가 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스스로가 재밌어고 즐거워하는 이런 내적 동기 나 스스로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적 동기와 그다음에 이제 외적 동기 외부에서 무언가를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학습이라는 단계에서 봤을 때 강화했죠. 먹을 걸 준다든가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동물들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완수하게 되면
선물을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또는 이런 경제적인 보상 같은 거. 이게 이제 외적 동기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럴 때 이 지나치게 외적 동기를 너무 부여하게 되면 내적 동기가 완전히 침해가 돼가지고 다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심리학자가 또 테스트했던 게 실험했던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유치원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해요. A 집단, B 집단 나눠서. 응? A 집단. A 집단은 아이들은 원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유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얀 도화지와 물감 혹은 크레파스를 주고선 자유롭게 놀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집에다가 보면 벽에다가 막 칠하는 이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자체로 즐거움을 갖고 쾌락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를. 그림 그리든 글씨를 쓰던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걸 즐기게 합니다. 그럼 막 즐기는데 A 집단은 그냥 야 이번에 자유시간 1시간 동안 저기 물감하고 크레파스하고 뭐 도와줄 테니까 즐겨라 하는 집단이 있고, 또 하나 집단은 이거 다 그리는 애들한테는 사탕을 하나씩 준다든가 이런 외적 동기를 하나를 또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한 달 후에 두 집단한테 야 그림 그려 자유시간에 그랬더니 내적 스스로 즐거워서 그림 그리는 애들은 다 그림 그려요. 그런데 외적 동기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돼가지고 이번에도 그림 그리면 저거 주실 거예요? 그것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준다 그랬더니 다들 안 그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사라진 거야.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그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내적 동기의 침해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해서 함부로 지나친 외부 보상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기 종류 중에 이렇게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동기 유형입니다. 유형. 이 동기 유형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